새 로고가 걸리는 순간 AP라는 이름을 쓸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면요. 인수 공시가 뜨자마자 지역 책상 위로 통지가 세 갈래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상표권을 쥔 소수 지분법인에서 메일이 왔어요. 요지는 간단했죠. 요즘 광고에서 과장된 보증 문구가 반복 노출됩니다. 소비자 문의도 늘었습니다. 이대로면 AP 이름을 잠정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딱 보였어요. 예전 캠페인 문구가 브랜드 재평가 작업과 충돌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지역은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죠. 정정 계획과 일정부터 보내라는 거네. 거의 동시에 관할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어요. 플래그십 쇼룸은 당분간 문을 열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이전 공사 서류가 일부 누락되어 있고 전기 가스 소방 점검 갱신이 끝나지 않았대요. 게다가 전임 시공사가 파산 절차 중이라 원본 도면 확인도 지연되는 상황이었죠. 대신 길은 하나 열려 있었어요. 현장 실측 성과도를 새로 만들고 감리 확인서, 사본과 3종 안전 점검 결과를 붙여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상담 구역 중심의 부분 개방까지는 검토하겠다는 답이었거든요. 지역이 중얼거렸어요. 안전부터 증명하라는 뜻이네. 알겠어. 세 번째는 표시 광고 담당 기관 통지였어요. 예전 광고 문구 평생 무상 AS는 즉시 수정하십시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평생 무상 같은 단어는 범위기간 예외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고 실제 AS 정책과 불일치 사례도 확인됐다는 거였죠. 지역이 바로 메모를 열었어요. 말은 말. 조건과 범위는 정확히. 정리하면 셋입니다. 이름은 위태롭다. 쇼룸은 멈춘다. 광고 문구는 바로 고친다. 지역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우선순위를 다시 적었습니다. 허가가 먼저, 광고는 다음, 숫자는 마지막. 그리고 팀에게 한 줄을 더 보냈어요. 약속은 문 열고 숫자는 문 연 뒤.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건 광고 문구였어요. 예전 캠페인에 평생 무상 AS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시정명령 예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노출하면 가처분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였고 기한은 72시간이었죠. 지역은 방향을 단칼에 바꿨어요. 문구부터 바로잡자. 말은 말, 조건과 범위는 정확히.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범위를 즉시 고지하고 숫자는 잠깐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쇼룸 사용중지 통보가 발목을 잡았어요. 이전 부지 서류에 사용 승인 관련 서류 일부 누락이 있었고 현장 점검 후 문을 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오픈 행사, 프리오더, 광고 순서가 한 번에 엉키는 상황이었어요. 지역은 우선순위를 다시 못 박았어요. 허가가 먼저, 광고는 다음, 숫자는 마지막. 그리고 내부에 한 줄을 더 걸었어요. 약속은 문 열고 숫자는 문 연 뒤. 그때 성재가 톡을 보냈습니다. 축하는 진심이야. 근데 이건 장난 아니야. 이름 막히면 첫 주에 다 무너져. 말투는 차분했는데요. 단어는 단단했어요. 지역은 짧게 답했죠. 알아. 그래서 맥락부터 잡는다. 성재는 캡처를 하나 더 보냈는데요. 전임 경영진 단체방의 오래된 대화였어요. 거기에는 초도 고객 연구 AS 약속이라는 문장과 재평가 전 무상수리 자녀분 충당이라는 메모가 엮여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회장이 예전에 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숫자로 먼저 지우려 하면 상표권 일부를 쥔 작은 법인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 법인이 누군지, 왜 그 권리를 들고 있는지는 아직 선명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의도는 보였어요. 약속을 먼저 지켜. 지역은 계획을 쪼갰어요. 48시간 내 1차 방문, 7일 내 95% 해결. 재평가 이익은 장부 반영 보류. 이건 선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사이 사람과 부품이 동시에 움직여야 가능한 수치였거든요. 은호는 짧게 말했어요.
그러면 먼저 지키면 되죠. 단순해서 힘이 있었는데요.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계획이 제법 돌아가는 듯 했어요. 고령 고객 우선 방문 동선을 깔고 유통팀이 부품 재고를 앞단에 붙였죠. 그런데 곧바로 메인 힌즈레일 공급사가 보증증권 원본 접수 전까지 부분 출하 제한을 통보했어요. 법무는 계약상 허용 범위를 확인했고 구매는 대체 부품이면 규격 인증 재취득이 필요하다고 했죠. 현장은 잠시 멈칫했어요. 은호가 말했죠. 대체 규격이면 문이 덜 닫혀요. 결국 정품이 필요한데 정품은 묶여 있었어요. 뒤이어 예기치 못한 문제가 겹쳤습니다. 구형 AS 앱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보호위가 일괄 알림 발송 잠정 중단을 권고했어요. 알림이 막히자 방문 스케줄이 연쇄로 틀어졌고 유선 확인을 돌리자 연락 한 통에 10분, 20분이 소요됐죠. 48시간 내 1차 방문 목표가 연락 지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관할청은 임시 사용 승인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전임 시공사가 파산 절차 중이라 원본 도면이 일부 빠진 상태였지만 대체 절차는 열려 있었죠. 현장 실측 성과도를 새로 만들고 감리 확인서, 사본과 전기 가스 소방 3종 점검 결과를 제출한 뒤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조건부 부분 개방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조건은 분명했죠. 피난 동선 확보, 최대 수용 인원 제한, 전시 판매 동시 진행 금지, 안전관리자 지정. 요약하면 안전을 증명하면 상담 구역 중심으로 조금은 연다였고 문제는 그 증명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내느냐였어요. 상표권 측은 못 박았습니다. 7일 안에 95% 완료만 인정. 접수 방문은 불인정. 지역은 메모 위에 4줄을 적었다 지웠어요. 정품 출하 제한, 알림 중단, 쇼룸 보안, 도면 결손. 네 문제가 서로 얽혀 있었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속도를 줄일 문제가 아니라 막힌 데부터 뚫어야 해. 맞는 말이었지만 어디부터 뚫을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숫자는 멀어졌고 이름은 더 멀어졌죠. 지역의 회사는 혼란했어요. 재무팀은 이번 분기 하방을 공시로 안내하자고 했고 유통팀은 대체 부품 허용 기준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어요. AS팀은 완료 정의를 임시 정상 작동까지 넓히자고 했죠. 모두 현실적인 제안이었지만 그렇게 가면 말은 말, 약속은 약속이 말뿐인 문장으로 남아요. 지역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약속은 약속. 그런데 지금은 못 지킨다. 지역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곧바로 움직였는데요. 돌다 보니 세 갈래가 한 지점으로 모였어요. 먼저 법무가 말했죠. 이번 건의 핵심은 조건 해석 주체입니다. 해석이 흔들리면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져요. 지역이 상표권 실무 라인에 직접 확인하니 답은 단호했어요. 완료는 완료입니다. 접수 방문은 불인정. 그런데 그 해석 가이드를 과거에 만든 자문 파트너가 예전에 성해 프로젝트와 함께 움직였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어요. 해석의 문이 성해 쪽 네트워크에 닿아 있었던 거죠. 다음은 구매 출하였어요. 협력사는 지급 확약서로 임시 출하. 전례 없음이라며 내부 심의에서 멈췄는데요. 예외 승인을 여는 리스크위원회 매뉴얼에 과거 성희가 체결했던 마스터 계약 부속 조항이 유일한 선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조항이 있어야 임시 출하 루트가 열린다는 뜻이었죠. 출하의 문도 성희가 주인 선례에 걸려 있었어요. 행정 쪽도 같았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현장 실측 성과도 감리 확인 전기 가스 소방 3종 점검을 한 묶음으로 올려야 했는데 마지막 고리는 안전진단 책임자 확인이었거든요. 그 책임자와 직전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한 쪽이 성희 라인이었어요. 허가의 문을 여는 손도 결국 거기였죠. 마지막으로 보호위였어요. 일괄 알림 재개는 불가. 대상군 제한 오프라인 병행 계획을 내고 그 계획을 신뢰 가능한 파트너가 보증해야 한다.
지역이 찾은 승인 선례도 똑같이 성의 프로젝트였어요. 동일 유형의 시정 계획이 그 라인에서 이미 통과된 기록이 있었죠. 이렇게 해석 출하허 가보호 네 가지가 모두 한 손으로 모였어요. 각각은 돌아가도 동시에는 그 손 없이는 안 움직였어요. 지역이 메모 마지막 줄을 고쳤습니다. 개인 청탁 아님 조정 요청. 세 갈래를 한 번에.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부탁할 사람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성희. 연결음이 멈추자마자 지역은 짧게 말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가지가 같이 걸려 전혀 안 움직입니다. 하나씩은 시도했지만 동시에는 못 풉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디부터 묶여 있나요? 지역이 설명을 붙였죠. 보증증권 원본 전까지 출하 제한, 보호위의 일괄 알림 중단, 관할청의 실측 감리 3종 점검 선행, 상표 쪽에 완료 기준 95%. 성희가 천천히 정리하더군요. 도면은 하청에서 보건 창구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안전진단 책임자를 압니다. 알림은 대상군 제한, 오프라인 병행으로 부분 재개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출하는 은행 지급 확약서로 임시 루트가 열리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상표 쪽은 위험군 우선 완결을 완료로 간주하는 가이드로 해석의 기준을 받아내면 됩니다. 지역이 21번 고르고 말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조건이 필요하면 다 받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 사이에 지역의 자존심이 아주 작게 접히는 소리가 났어요. 성희가 말했어요. 도망 말고 설명.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내 손은 도구가 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과정 공개. 외부 점검 동행. 둘째, 현장 이름부터 부르기. 셋째, 문장을 규정으로. 해석은 맥락으로. 그리고 넷째. 중요한 건 순서야. 그 순서를 누가 정하는지도 포함해서.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역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긴 게 아니라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구함에는 자존심의 가격이 포함돼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맞았어요. 그날 저녁 현장 라이브 리포트 맨 위 문장에 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외부 점검 동행, 과정 공개. 재무는 손익 예보를 낮추고 유통은 지급 확약서 초안을 다시 돌리고 법무는 보호위의 대상군 제한 오프라인 병행 계획을 냈어요. 이사회에는 짧은 문장이 올라갔죠. 약속 이행 증빙 확보 중. 성재는 톡을 보냈어요. 속도는 느려도 힘은 커진다. 지역은 짧게 답했죠. 응. 오늘은 부탁했고 배웠어. 밤이 늦어갈 때 성희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고요했는데요. 손끝에 만지작거리는 메모가 전부를 말해줬어요. 순서의 주인. 도와준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해석의 기준을 누가 주느냐, 문을 여는 도면을 누가 들여다보느냐, 임시 출하의 열쇠를 누가 건네느냐. 오늘 지역이 한 말 조건이 필요하면 다 받겠다. 그 문장은 약속이자 허리띠였어요. 제대로 조이면 규정이 되고 조금 더 당기면 굴레가 될 수도 있는. 일주일 뒤 중간 점검을 앞두고 완료율 95%는 여전히 멀었어요. 하지만 임시 사용 승인의 조건이 하나씩 채워지고 알림의 부분 재개, 정품의 임시 출하, 위험군 우선 완결 가이드가 차례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지역 혼자 만든 길이 아니었어요. 성희의 손이 닿은 길이었죠. 그래서 지역은 조용히 메모를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끝장을 본다는 건 혼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끝까지 가주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지역은 문장을 다시 걸었어요. 말은 말, 약속은 약속, 해석은 맥락으로. 이번엔 장식이 아니라 규정으로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서 한 줄을 더 붙였어요. 오늘 부탁했고 빚졌다. 도와주는 건 쉬워요. 성희는 속으로만 덧붙였어요.
이제 순서는 내가 정한다.